안녕하세요. 찬박입니다. 보시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일단 오늘은 저번에 해드렸던 육면체에 이어서 소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보통 소묘를 배우실 때, 취미로 배우실 때 제일 먼저 하시게 되는 기본 도형들이 이제 육면체 다음에 원기둥, 그리고 이제 구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부분은 원기둥이고요. 원기둥을 보여드리면서 저번 육면체에서 좀 이제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들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요. 화면에 쓰는 방식으로 설명 같이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사비로 바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비연필입니다. 같은 모노제 이비연필이고 이비연필로 진행하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기둥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원기둥은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원기둥을 그리는 방식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잘 보이나요? 예, 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축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 축에 보통 이제 원 형태의 중심점을 지나는 중심점을 지나는 라인을 보통 이제 축이라고 하는데요. 축의 직각인 선이 되게 중요하고요. 축의 직각인 선의 형태가 제일 중요하고 이 축의 직각인 선의 위치에서 같은 길이의 선이 나오고 여기에 원의 형태가 튀어나오는 부분의 원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촬영하는 위치하고 자세가 좀 틀어져서요. 이렇게 그리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윗면보다 더 둥글게 들어가는 아랫면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안 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기둥 형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기둥의 기본적인 형태에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축이 첫 번째로 먼저 들어가고 두 번째가 직각인선, 직각선의 개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원의 형태가 세 번째가 이제 원 형태, 그리고 네 번째가 좌우에 있는 좌우 라인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 그리기의 방법이고요. 원기둥 그리기의 방법.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림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림자가 들어가는 위치, 어둠이 생기는 위치를 한번 잡게 되면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를 어둠이다 라고 저희가 가정을 할 때 이 어둠이 떨어지는 위치에서 아랫면에 접선 방향으로
접선이죠. 접선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서 반대쪽의 접선 방향으로 또 그림자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 모양에 그대로 떨어지는 각도에 맞춰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길이를 이 정도로 잡았을 때 반대쪽도 똑같이 그 길이에 맞춰서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단면의 직사각형의 그림자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원의 형태가 여기에 그대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의 형태가 떨어질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 모양이 그대로 가서 붙는 형식인데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더 둥글게 나올 수도 있고요. 더 바짝 붙는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적당하게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원기둥의 그림자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그릴 때는 여기를 강하게 하고 뒤로 가면서 약하게 푸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뒤쪽 라인은 잘 안 보여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제가 그리는 방식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순서에 맞춰서 일단 형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위치를 먼저 잡습니다. 자, 축은 한 요 정도에 잡을 거고요. 외곽 라인을 먼저 이렇게 잡아놨는데 축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화면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윗면의 형태는 제가 지금 보는 위치에서는 좀 더 둥글게 보입니다. 이렇게 좀 더 둥글게 보이는데요. 예, 축에 적당하게 잡아주시고요. 직각이 선으로 등분을 했을 때 윗부분 형태하고 아랫부분의 형태의 길이가 약간의 투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이 조금 더 길고요. 위쪽이 조금 짧아진다라고 하는 거 감안을 하시고, 자, 원기둥을 그릴 때는 튀어나오는 위치, 직각인선이 만드는 튀어나오는 위치에 둥글게 먼저 형태감을 주시고 대충 돌려주시면 됩니다. 양쪽의 길이 외곽 형태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단 잡아주시고 적당한 길이 비를 맞추신 다음에 원기둥이 꽤 길죠? 예, 생각보다 꽤 깁니다. 여기에 맞춰서 위에보다 좀 더 둥글게 들어가는 아랫면의 형태를 생각해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눈높이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많은 차이를 내지는 못해요. 예, 그래서 적당하게 위에보다 돌리시면 되고요. 여기에 돌아가는 위치에 얘의 수평 라인을 그었을 때 얘보다 조금 더 넓게 거리가 형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기본적인 이제 형태가 잡힌 거고요. 적당히 다듬어 보겠습니다. 위쪽부터 자, 스케치, 형태 스케치죠. 대략적인 형태를 잡은 거고요.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게 스케치 과정입니다. 스케치를 할 때는 항상 점이라고 그러죠. 체크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 체크하는 포인트들에 조금 더 진하게 잡아서 체크를 해주세요. 보통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제 형태를 잡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체크입니다. 김나들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채팅창에 처음으로 글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 제가 채팅창을 보지는 못하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볼 건데요. 예, 기다리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점점점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꺾어지는 라인에서 잡고 풀어주고. 혹시 제 음성이 들리시나요? 중간에 제가 주변에서 너무 소음이 들릴 것 같아서 제가 화면에서 음성을 듣지는 않고 있거든요. 혹시 음성이 안 들리시면 안 들리신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체크하고 체크합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스케치를 잡아주시는데, 스케치 잡으실 때 항상 형태만 잡는 게 아니라 명암에 대한 개념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는, 지금 화면에서 이제 어둠이 잡히는 부분 위치를 잡으시고, 어둠의 위치까지 잡으시는, 보통 어둠이 좀 이상적으로 제일 이쁘게 들어가는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3분의 1보다 조금 더 적게 들어간 빛인데요. 일단 이 정도 위치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잡아보고요. 자, 이게 빛의 라인이고요. 그림자 라인, 그림자가 조금 뒤쪽까지 좀 많이 나가 있는데, 최대한 그림자를 그냥 좀 당겨서 화면 안쪽에 자연스럽게 넣겠습니다. 자, 이 그림자 밑에 라인 그을 때 잘 보시면 이 직선과 돌리는 선에 접선으로 그림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접선 방향으로 들어가는 그림자의 방향은 항상 거의 그 어떤 덩어리에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접선 방향으로 동그랗게 돌아가는 형태에서는 접선 방향으로 들어가시고요. 반대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의 그림자 라인을 체크하셔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림자 너무 길게 빼면 풀어내기가 조금 힘드시니까요. 이 정도로 적당하게, 이 정도만 좀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형태의 위치, 형태의 위치, 말 이상하게 나왔네요. 스케치 단계가 끝났고요. 자, 이 정도가 기본 원기둥의 스케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이 들어가는 위치, 나머지 형태들 체크했던 라인에서 조금 더 이제 연결하면서 다듬어 주시고요. 사실 뭐 이 정도 단계에 들어와서 바로 색을 넣으면서, 명암을 넣으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명암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스케치 단계, 뭐 형태 단계,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단계가 제가 얘기할 때는 항상 명암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합니다. 명암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밝음과 어둠으로 나누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음과 어둠은 일단 어둠을 채우면 돼요. 어둠을 채우시면 되고요. 어둠을 채우고 남은 부분은 당연히 밝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암 단계에 들어가면 어둠을 채우시는데, 연필을 색을 칠하실 때 초벌 단계에서 소묘를 할 때 색을 좀 이쁘게 자연스럽게 칠하려면 일단은 초벌 단계에서는 살짝 눕히면서 양쪽이 살짝 떨어지는 선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 좀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양쪽이 좀 떨어지는 선들로 초벌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찌꺼기 없이 특히 깨끗한 명암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벌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올려주시고요. 심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서로 말씀도 나누시고, 아직 낯설으시겠지만 앞으로 자주 오실 수 있다면 인사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저도 좀 어색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둠을 칠하고 그림자까지 한번 넣어주세요. 그림자까지 넣어주시고, 그림자 넣으실 때도 안쪽으로 쑥쑥 들어가는 방식으로 같이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어주시고요. 강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꺾이는 부분에서 강하게, 위에서 강하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약하게 톤이 형성이 되고요. 그림자도 시작하는 부분에서 강하게, 멀어지면서 약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선 그을 때 한 번에 그어 주셔야 되고요. 초벌 칠할 때는 한 번에 그어 주셔야 되고요. 멀어지는 선이요? 떨어지는이 아니고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쓰나요? 떨어지는 선이 뭐죠? 멀어지는 선이라고 쓰신 건가요? 떨어지는이라고 쓴 것 같은데, 떨어지는 선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긴 방향으로 일단 써주시고요. 질문을 다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길게 쓰는 게 좋습니다. 길게 쓰시고 깨끗하게 쓰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쓰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칠할 수가 있죠. 이게 소묘가 익숙해지시면 사실 이제 선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나중에 그림 다 만들어지거든요.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써드리고 있는 거고요.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어색해요. 예, 뭐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색을 만드는 요령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색이 좀 지저분해지거나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쓰는 방법은 길게 쓰고, 왼쪽에 시범 보이신 왼쪽에 시범 보이신 거예요? 왼쪽이 시범이 아니고 저거는 왼쪽에 있는 건 실물이에요. 저거는 이제 원기둥 실물이고요. 제가 이제 저거 보면서 그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걸 그림으로 착각하신 거는 아니시겠죠? 김나들님, 사진입니다. 사진이 아니라 실물, 지금 영상에 찍히고 있는 실물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고, 자, 그림자도 시작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예.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명암 단계예요. 이게 명암 단계고요. 간단하죠? 밝은 면하고 아래쪽에 중간면은 밝음이 되고요. 어두움과 그림자는 어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명암 단계를 구분해 놓는데, 이 명암 단계를 강하게 구분해서 놓으면 조금 더 빛을 강렬하게 처음부터 연출해서 갈 수가 있고요. 적당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중간면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운 톤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오늘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명암 단계고요. 다음 단계가 덩어리, 양감이라고도 하죠. 덩어리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는 일단 도화지 왼쪽이요. 여기 지금 제가 시범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떨어지는 선 이거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연필을 이렇게 주시고요. 직선으로 들어가시는데 어깨를 사용해 주세요. 어깨를 사용해 주시고 손하고 연필이 딱 붙어 있는다라는 개념? 손과 연필이 일체형이라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떨고 자연스럽게 올리면서 살짝 떨어지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면서 살짝 올라가고 이렇게 약간 웨이브 주는 느낌? 끝쪽에서 웨이브 주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긴 선 쓰기입니다. 이렇게. 소묘 배우실 때 제일 처음 연습시키는 선일 거예요. 대부분의 교습서나 선생님들이 소묘를 할 때 제일 처음 연습시키는 긴 선 쓰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덩어리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어두움부터 톤을 한 톤 더 올리시고요.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세로 방향이나 한쪽 방향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좀 더 진하게 올리면서 가로 방향도 써주는데, 이 가로 방향의 선을 쓸 때는요, 옆면에서 가로 방향의 선을 쓰실 때는 원의 형태가 돌아가는 방향에 맞춰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안 되죠. 말만 쉬운 걸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집에서 취미로 하시는데 선이 잘 안 되신다고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요거 하면서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색을 올리면서요. 먼저 포인트에 있는 색을 올리는데, 색으로 올라갈 때는 색을 올릴 때는 연필을 이제 짧게 잡겠죠. 점점 진하게 그릴 때마다 연필은 점점 이렇게 짧게 이제 잡게 되는 거고요. 적당하게 이제 짧게 잡고서 포인트 색 올리고 색깔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연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연필 잡는 방법은 이렇게 항상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지 손톱이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는 본인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올리신 다음에 다시 한번 가로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에 맞춰서 포인트도 좀 잡으시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건 좀 테크닉이 필요한데요. 쭉 가면서 이렇게 쓰는 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거나 교습소에서 잠깐 배우신 분들, 아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잡아서 돈을 쓰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쓸 때 내려가면서 방향에 좀 자연스럽게 맞춰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이 원의 형태를 면으로 파악하면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면으로 파악하면서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면을 잡아주듯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제일 진한 어둠이 되고요. 일정하게 방향을 유지하면서 그라데이션, 위에가 진하고 아래가로 가면서 약해지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젤에 놓고 그리면 어느 정도 되는데 책상에 도화지 놓고 그리면 쉽지 않더라고요. 이젤에서 처음에 진행하신 분들은 이젤이 편하시고요. 근데 책상에서 처음부터 진행하게 되면 또 책상이 편해요. 저는 이제 양쪽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익숙해져 있는데, 처음에 제가 책상에서 그림 그릴 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예, 이젤에서 하다가 책상에서 했는데 어색하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예, 그거 적응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양쪽 다 해 보니까 사실 적응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아, 그는 네. 채팅창에 제 본명을 써주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놀러 오세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네. 네. 자, 중간면 이제 들어갑니다. 네. 중간면 들어가고요. 가로 방향으로 썼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들어갔는데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하게 톤을 잡아주시고 중간면을 넣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지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풀어주시고요. 면은 너무 넓게 잡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반경에 맞춰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썼죠? 다음에 다시 세로 방향으로 또 넣어주시면서 요 색과 요 색의 중간색 정도를 맞춰주세요. 그러면 좀 더 이제 부드럽게 면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원기둥을 가르칠 때 면과 중간면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면 중간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강면이 조금 더 돌아가는 느낌으로 예,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네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또 들어가고요. 네. 제가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하고 유튜브로 올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왜 하냐고. 뭐 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그냥 저도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매번 시범 보여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상 올려놓으면 올려놓은 영상으로 저도 수업을 해요. 제가 수업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게 계속 남아 있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남기는 그 즐거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즐거움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 재미있고요. 네. 대신 이제 제가 뭐 얼굴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얼굴은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제 음성으로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중간면까지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단계별로 나오는 톤이 나오는데 아마 명도 단계라고 하는 거를 많이 해보셨을 건데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시간이 오늘 좀 천천히 진행이 됐네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제가 목표가 1시간인데요. 설명하면서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1시간에 시범 보여주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보통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 조금 더 일찍 끝날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오늘 빨리 끝내서 나중에 영상 작업도 해야 되니까요. 1시간 안에 끝내는 걸로
손을 조금만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우 학생,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꼭 연락하세요. 네, 놀러 오세요. 옆면이기 때문에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옆면대까지 진행을 하시고, 네, 큰 면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조금씩 더 이제 진행하시고요. 중간면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게 계속 덩어리를 양감 얹어주세요. 양감 얹어주시고 자연스럽게 잡아주시고, 네. 자, 밟은 면 한번 눌러주시고요. 뒤에서 앞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기본 양감이 들어오는 톤을 적당하게 이제 넣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보통 이제 묘사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사실 이제 기본 도형은 묘사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묘사하는 것보다는 색을 쌓아가면서 이제 그 선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연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묘사할 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선의 다양한 방향들을 활용하면서 조금씩 보이는 것들 위주로 조금씩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부터 다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요. 이게 석고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석고를 보면서 그리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중간에 이제 깨져 있는 자국이라든가 이런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자국이라든가 이런 거, 꺾어지는 자국에서 아주 밋밋하진 않고요. 약간 뭉쳐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보통은 모서리 쪽에 묘사가 집중이 되죠. 가장 변화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연필 좀 세우죠? 이 단계에서부터는 조금 더 연필을 세우시고 포인트를 강하게 한번 이제 올린 다음에 이 톤에 맞춰서 계속해서 주변의 명암들이 또 올라갑니다. 중간 단계 덩어리까지는 조금 더 단순한 선의 방향이었는데요. 이제 묘사가 들어가게 되면 좀 변화되는 어떤 변화가 좀 보이는 그 명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선이 좀 짧아지고 변화들이 이제 조금 더 심하게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차분히 진행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서부터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저는 미술을 어떻게 배웠냐고요? 똑같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그림도 좋아했고요. 근데 이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뭐 별것도 아닌 미술 도구 들고 산으로 둘로 이렇게 그림 그려 다녔던 기억이 좀 나고요. 요즘처럼 미술학원도 고1 겨울 고2 그 정도쯤 다닌 것 같아요. 예. 미술 학원 다니기 전에는 학교 미술실에서 열심히 그렸고요. 네. 학교 미술실에서 밤새고 그렸던 적도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열심히 그렸어요, 저도. 네. 미술학원에서 이제 배운 것도 많고요. 네. 조금씩 변화가 생기죠. 예, 이런 걸 이제 이 기본 도형에서는 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사실 크게 뭐 형태나 질감이 바뀌면서 들어오는 묘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밋밋할 수 있는데 그런 밋밋함을 이제 이렇게 이제 선의 변화들로 좀 재미있게 유도하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중간면 꺾이는 면도 잘 활용하시고요. 아마 이게 제가 이제 음성 녹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어폰이나 마이크를 대고 하는 게 아니라서 가까이 붙게 되면 좀 커지고 좀 멀리 떨어지면 작아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목소리 조율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잘 안 들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도 보면은 약간 그 자국 같은 게 있네요. 그래서 꺾이는 느낌이 좀 나고요. 꺾어지는 이렇게 색이 이렇게 그 비슷한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꺾어진 느낌 잡을 때는요, 이렇게 걸어주는 선이라고 하는 선을 쓰는데, 이런 선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잡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방식으로 약간 찍어주는 느낌으로 가죠. 이렇게 하면은 비슷한 색깔에서 꺾어지는 형태가 잘 보이기 때문에 묘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예. 그래서 저런 걸어주는 선도 좀 넣어주고 가로 방향의 선으로 다시 묶어도 주고요. 지금 중간면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중간면이 사실 가장 오랫동안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톤도 많이 쌓아줘야 되고, 오히려 묘사를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포인트에서는 강하게 한 번씩 찍어내면서 그리면 되는데, 중간면 같은 경우는 계속 쌓아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연필을 움직이면서 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톤을 눌러주시고요. 풀어주시고, 연필을 쓸 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단계에 맞는 연필선을 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서는 연필을 좀 진하게 쓰고요, 밝은 부분에서는 또 이제 밝게 써주시고, 중간색 있는 부분에서는 좀 이제 그 중간색에 맞는 어울리는 선의 색으로 그려주셔야지 되게 자연스러운 양감을 얻어내실 수 있어요. 적당하게 맞추시고, 네. 너무 튀지 않게. 네. 초보이신 분들께서 이제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색을 까실 때 색을 까는 거에 되게 이제 그 심취하게 되면 색이 진해지는 걸 모르고 그냥 계속 색을 깔아요. 어느 순간 가보면 까매지죠. 예. 그래서 항상 연필을 쓰시는 위치가 밝은 면인지 어두운 면인지 항상 기억을 하시고 쓰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톤을 자꾸 아마 이제 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자꾸 보면서
계속해서 조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의 면들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계속 조율해 주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톤은 위쪽이 진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밝아질 수 있게, 위쪽이 진하고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밝아질 수 있게. 자, 아래쪽의 그림자 같은 경우는 중간 면 쪽이나 밝은 면 쪽에 있는 그림자는 되게 짧죠. 바닥에 딱 붙어 있는 형상이고요. 이런 데 보시면은 이 아래쪽으로도 꺾임이 존재해서 이런 식으로 톤이 들어갑니다. 살짝. 그리고 시작하는 그림자에서 좀 진하게 들어가고, 진하게 잡아주시고, 앞쪽에서 진해지고 뒤로 가면서 흐려지는데 과감하게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칠해주세요. 이렇게 과감하게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칠해주시면 서로 부딪히는 선이 생겨서 형태 라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양새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그림자와 원기둥의 공간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과감하게 안으로 쑥쑥 집어넣어 주시고, 여기서 너무 끊지 마시고요. 안으로 쑥쑥 이렇게 넣어주세요. 면서 풀어주시고, 지우개를 좀 닦아주시고, 끝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손으로 살짝 이렇게 문질러서 부드럽게 연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연필로 쓰기 힘든 톤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만드실 수가 있죠. 요령이죠, 어떻게 보면. 자, 외곽 부분 조금 지우시고, 그쪽의 형태를 보면서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시고, 쪽도 살짝 지우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연필로 다시 하겠습니다. 밝은 부분 연필을 세워서 바로 선으로 정리해 주세요. 선을 세워서 뒤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앞으로 밀고 나오는 선의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고, 중간 면을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묘사해 나가면 됩니다. 묘사해 나가시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에서 그림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앞쪽에, 직선 방향으로 앞쪽에 옆면이 가장 밝은 면이 위치하고요. 어둠이 들어오고 그림자가 나가죠. 윗면이 옆면보다는 항상 더 밝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위에서 때리니까, 위쪽에서 때리기 때문에 윗면이 항상 밝고 옆면은 윗면보다 조금 톤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죠. 여기서 돌아가는 양감을 자연스럽게 연출해서 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무리 단계가 이제 5번째로 이제 묘사 다음에
보통 이 정리 단계라고 하는데요. 정리라고 하는 말은 되게 다양한 말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눈에 거슬리는 것도 좀 없애주고 정확하게 보여지는 요소들도 좀 더 강조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되게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연필을 이렇게 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줄 때 깔끔한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잡아서 그려주시고요. 톤도 맞춰주시고 소묘할 때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선이 그 튀는 방식으로 선이 좀 튀어 있는, 튀어나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곽의 라인이 살아있는 정리를 하면 안 된다. 소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연필로 하는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드로잉과는 좀 다르죠. 드로잉이나 뭐 크로키 개념과는 좀 달라서 입체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입체가 표현되기 위해서는 외곽에 선이 남아 있으면 어색해집니다. 사실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외곽에 있는 선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중간 면들을 좀 더 잡아주시고 쪼개지는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많이 쪼개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금 상태고요. 오늘 제가 원기동을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칠을 해놔가지고 지저분한 것들도 많이 안 보이네요. 중간 면들을 조금 더 다듬어 주시고 톤이 좀 비어 있는 부분들은 좀 깔아주시고요. 배에서 적당히 맞춰주시고 밝은 쪽에 외곽 라인도 좀 정리해 주시고 절대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밝은 쪽은 윗면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요. 조심하세요. 윗면이 여기보다는 항상 밝게 유지를 하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우개로 하이라이트를 남기는데 하이라이트는 조금 더 점적인 느낌으로 점이나 약간 가느다란 선적인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계속 이제 뭐 마무리 정리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서 어색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넣어주시고 불필요한 선들은 이제 좀 지워주시고요. 너무 그림에 바짝 붙여서
지우는 것보다는 한 1mm 정도 띄워주면서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이 조금 부실해 보이네요. 조금 정리도 하시고 가운데 쪽으로 오면서 어쨌든 그림자도 조금 더 진해지겠죠. 앞쪽으로 나오면서 좀 진해집니다. 이 정도 여기까지 원기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서 지금 한 6분 정도 남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원기둥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마칠 거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게 지금 이제 그림자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잘 보이시나요? 이 정도. 그래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계속 진행할 거고요. 화요일과 목요일 12시에 새벽을 여는 취미 미술, 가칭 제가 이제 새 취미라고 일단은 가칭을 썼는데요. 새벽을 여는 취미 미술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일단 이제 소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펜 드로잉으로 다양한 소재들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람을 항상 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끔 낮에 빌 받으면 아무 데서나 이렇게 거리에서 드로잉하는 뭐 이런 영상도 올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알람 켜놓으시면 받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람 꼭 켜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